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 소개합니다. 봉보라 봉봉 봉봉봉.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똥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벨벨벨벨벨벨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왜 이렇게 힘줘서 얘기해요? 혹시 집에 수험생 있어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걱정 많이 되겠어요. 지금 이제 3교시 보고 있겠죠. 예, 알겠어요. 걱정 많이 되죠? 예. 뭐 내려놨습니다. 조금 전에 배 소장 좀 늦게 오니까 네. 아까 최진봉 교수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배종찬 소장 출연료를 자기 뭐 달라야 되겠다. 제가 다 하겠다. 아 이건 할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출연료를 싹쓸이 하시잖아요. 자, 돈진봉. 됐어요. 내년부터는 저 출연료 없이 좀 나와서 해줄 사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쇼미더뉴스 배 소장님 어떤 거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쇄신 고심입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면접원 조사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4개의 여론조사 기관 K-스테이트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후보 36%, 이재명 후보 35%. 1% 포인트 차이나요? 1% 포인트 차이입니다. 많이 좁혀진 조사네요, 그거는. 근데 이 조사는 무응답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면접원 조사는 최근까지도 대체로 이재명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좀 좋게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나왔던 자동응답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꽤 격차를 두고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가는, 물론 이제 조사 시점이 방금 소개해드린 조사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최 교수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선대위가 몸집만 컸지 구실을 못한다 이런 비판들 나오고 있는데 네. 봉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동일한 생각이에요. 선대위가 몸집만 크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기민성이 떨어지죠, 분명히. 왜냐하면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메머드급 선대위를 하면서 모든 국회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다 선대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직책들을 다 맡았는데 위원장, 본부장, 부본부장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이제 선수에 따라서 했어요. 선수라 하면 국회의원 올해 한 분 위원장 맡고 본부장 맡고 부본부장 맡고 이러다 보니까 실무형 선대위가 아닌 거죠, 결국. 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하나로 뭉쳤다는 원팀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은 되지만 그게 움직이려니까 이제 잘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거에 적극적으로 정말 전문성을 갖고 아니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적세적소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 심지어는 이탄희 의원은 스스로 반납했어요, 그거. 그래요? 예, 자기가 맡은 자리고 반납하겠다. 그러니까 실제 와서 할 수 있는 사람 했으면 좋겠다는, 이탄희 의원이 무슨 반대해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볼 때는 본인은 그냥 열심히 지역 가서 뛰겠다. 근데 일부 뭐 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뭐 일부 뭐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홍보 글을 SNS에 올리는 것도 없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면 네. 이게 과연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기민함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대위 지금 구조를 뭐 맡은 분을 그만둬라 할 수는 없으니 그 선대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이슈를 던지면 민주당이나 당이나 당정이 함께 서포트하면서 그 이슈가 실현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뭡니까? 실행력이에요. 실행력. 그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던져놓고 민주당에서 미적 제대로 처리 안 하죠. 또 뭐 홍남기 부총리는 거기에 반대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뭐 하는 집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됩니다. 최진봉 교수님 지금 화나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평소 같지 않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격앙되신 것 같아서. 격앙되거나 흥분될 때는 출연료를 거두시고. 지금 민주당 보직
다 국회의원들이 보직 맡았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허리케인 라디오 무겁당 했을 때 배종찬 소장도 밥사위원장 그런 거 밥사위원장이었죠. 그렇죠. 전 멤버의 간부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이제 쓴소리를 하던데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선대위의 확실한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이 좀 모호하고 비효율적인 체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그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매우 심각한 위기 의식을 다들 갖는 것으로부터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 네. 강조를 드린 겁니다. 그거죠. 그게 핵심이죠. 네. 지금 양정철 전 연구원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총선 압승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양정철 전 원장을 가리켜서 제갈량이다. 제갈 공명과 비롯했죠. 이른바 장자방을 비롯해서 장자양이다. 깨돌이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정철 전 원장인데 나를 데려다 중용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네. 가장 핵심적인 전곡을 찔렀는데 결국 선거에서는 어떻게 승리하는 방향으로 가려면은 전략, 조직, 실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조직은 비대해. 국회의원 숫자는 많아. 다 국회의원마다 보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게 실행이 되느냐? 실행은 안 되는 겁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명령만 내리면 분분만 주면 우리는 할 따름입니다. 수동적인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컨트롤 타워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한다 만다 뭐 정권을 달라 원톱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정철 전 연구원장이 가장 강하게 지적하는 부분은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네. 브레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쓴소리를 듣다 보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봉 교수님? 그런데 저는 송영길 대표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개혁이 가능한 거거든요. 송 대표가 만약 이런 여론이 없는데 본인이 막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면 반발이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송 대표도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쇄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말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과업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해찬 전 대표의 등판설도 솔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등판한다고 봐야 되겠죠. 투뇌 역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해찬 전 대표의 책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어제 극비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또 이해찬 전 대표 아마 이재명 후보가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대표님 좀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그래요. 제가 한번 나서야 되면 나서야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이해찬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마지막 승부가 있을 것이다. 성대모사는 좀 자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전혀 같지가 않아요. 네네. 하시려면 제대로 해주시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해찬과 김종인의 마지막 대결은 이 서울과 충청권의 여론을 확보하기 위한 것. 특히 이제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거든요. 예. 아직도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을 살려서 MZ 세대 공략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중도층을 겨냥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무슨 대선? M 여중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MZ 세대는 이해찬, 중도층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마지막 승부라고 봐야 되겠죠. 네. M 뭐요? M 여중. 그게 뭐예요? 아직도 모르세요? 네. 이게 지금 대유행인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MZ 세대 여성 중도층을 머리글자를 따서 M 여중. 저는 처음 듣는데. 배 소장이 만들었나 봐요. 네. 네. 지금 기사 검색해 보면 한 30여 곳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뭐 아주 잘 알고 계시니까 통찰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배 수장이. 한번 네. 예언을 좀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해찬 전 대표가 등판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하죠. 언제요? 곧. 곧. 네. 좀 구체적이가 않습니다. 자, 최 교수님, 오늘 말이죠. 예. 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공식화했어요. 앞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은 어쨌든 지지층이 있습니다. 확고한 지지층이 있고요. 조금 더 민주당보다 개혁적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총선도 그렇고 지금도 지지율을 보면 뭐 소수 정당 지지율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지지율이 함께 힘을 합치게 되면 왜냐하면 이번 대선 같은 경우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조그만 차이라도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개혁적인 성향의 어떤 정당과 결합을 하게 되면 민주당의 좀 중도적 성향이 개혁적인 부분과 연합을 하면서 개혁 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겁니까? 윤석열 후보 선대위 막판 조율입니다. 네, 국민의힘 쪽 얘기를 좀 들어보자고요. 네. 그러면 자, 최근에 윤 후보 지지율이 잘 나오던데 컨벤션 효과는 이제 많이 좀 빠졌다 이렇게들 전망하고 있지 않아요? 컨벤션 효과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나왔던 자동응답 조사에서의 격차를 둔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결과는 다분히 차기 대선에 대한 성격이죠.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정권 교체 여론이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과 흡사하고 정권 유지 여론이 한 30%대 추세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대로 정권 유지 여론 정도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참 답답한 거죠. 뭔가 해보고 싶어도 이 정권 유지 여론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최근에 높은 지지율이 정권 교체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그 자동 응답 조사하고 전화 면접 조사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았어요. 그렇죠. 어떤 유권자가? 자동응답 조사는 지금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1번 누구, 2번 누구 이렇게 최일구, 한다. 2번 예. 최진봉. 그다음에 전화 면접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는 받으면 이렇게 면접원들이 이야기했죠. 여보세요. 예, 네. 알았어요. 예. 잠시 한 3분 정도만 전화 응답해 주시면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네. 그 자동 응답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높게 네. 나온다는 거고요. 이게 특징이요. 뭐 어렵게 설명하는데 자동응답 조사는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비교적 많이 참여하는 편이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그리고 면접원 조사는 비교적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진보 성향, 중도라도 진보 성향이 있는 응답자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특징이 네, 있어요. 그런 성향이 있다. 예. 그건 연구 다 된 거죠? 예. 그러면 제가 네. 무대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예. 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영입을 놓고 윤 후보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간에 무슨 갈등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그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주당을 좀 의식하고 민주당 대표를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을 영입하면서 혼합에 대한 어떤 그 지지를 좀 끌어올리는 의도, 그리고 민주당 진영에 있는 중도층으로 확장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했을 때 한광옥이었나요? 그분 부위원장으로 영입했잖아요. 국민통합 부위원장. 네. 통합이 뭔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해서 통합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통합이 뭐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한광욱 부위원장 들어와서 그렇다고 해서 뭐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었냐 예컨대 호남에서 그런 변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번 부산 재보궐선거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어요, 두 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두 분 다 이제 비대위원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완전히 캠프를 장악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자기 목소리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장제원 의원도 상당히 큰 걸림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과는 아시는 것처럼 장제원 의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또 아들 문제도 그렇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막 비판 많이 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장제원 의원을 상당히 신뢰하면서 옆에 두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이 장제원 의원도 자리를 주느냐 안 주냐 가지고 또 논란이 될 수도. 이 세 분이 아마 문제가 될 것 그렇게 같습니다. 되면은 워낙 한 20일 이번 주말쯤에 선대위 발족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다음 주 이후로 또 수년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20일 안에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주도권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본인이 결정을 할 때 있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영입하느냐 안 하느냐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입을 하려면 양보를 해야 되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하려면 영입을 안 하고도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선대위 관련 발언을 했는데 육성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보통 좀 확신이 센 분이기 때문에 선을 한번 그었기 때문에 예. 그 선에 윤 후보가 대체론을 맞춰줘야 이게 굴러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김종인 원톱 선대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거 외에 다른 옵션을 고려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포기하는 것도 후보한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의 의중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는 형태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는 네. 김종인 원톱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제가 300% 그렇게 된다는 말씀드렸고, 언제?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요? 예. 안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세요. 예.
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처음엔 좀 삐그덕대다가 잡음이 있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조사 결과 보십시오. 자동응답 조사하고는 다르게 면접원 조사는 1%포인트 차이거든요. 김종인 필요해. 혼선을 겪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요구하는 30K 거부감. 30K 뭔지 아시잖아요. 몰라요. 김병준, 김한길, 권성동. 이 사람에 대해서 조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줄임말을 주로 사용하는군요. 3K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저 혼자만 지어갖고 저 강요하지 지어가지고. 마세요. 청취자분들은 아세요. 네. 지나친.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배 수장님 어떤 거예요? 한일 갈등입니다. 자, 이 한미일 회담에 일본이 불참했는데 그 이유가 독도 문제라면서요? 그렇죠. 우리 경찰청장인 김창룡 청장이 독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한미일 외교 차관회담이 워싱턴 DC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일본이 독도 방문했어? 우린 못 가. 이러면서 그 일본말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우리 방송에서 일본말을 왜 합니까? 그래서요. 네. 답니다. 다 했어요? 네. 자, 최 교수님. 예. 경찰청장이 외교 영향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 시점에 독도에 방문한 이유가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예요. 경찰청장은 이걸 사실은 비공개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그렇게 된 건데 현장 대원을 격려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네. 이번에 지금 워낙 독도가 그 독도에 있는 그 수비대원들이 전부 경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12년 만에 지난 2009년에 강일학 당시 경찰청장이 한번 방문을 했고 12년 만에 지금 방문을 하는 거거든요. 예. 아니 경찰 그 최고 간부가 자기 밑에 있는 그 부하들 잘하고 있는지 또 고생은 안 하는지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대체? 예.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거 가지고 간섭하는 이 일본의 태도 자체가 우리 도저히 이해가 안 땅인데. 됩니다. 예. 두 분은 독도 가봤습니까? 저는 독도 못 가봤네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어요? 전 두 번이나 가봤죠. 어, 저 명예 독도 주민이에요. 아, 옛날에 그러세요? MBC 있을 때 취재하고서. 안 물어봤는데요. 여보세요. 아니 안 갔다 왔다니까. 네. 자, 당분간 일본 기시다 정부하고 이제 냉랭한 상태가 될까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과도 지금 거의 뭐 교감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과거사 문제 있죠. 강제징용 보상 문제 있죠. 또 위안부 문제 있죠. 수출 규제 문제 있죠. 독도 문제 있죠.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지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이템으로 이제 독도 얘기 좀 해봤는데 그리고 두 분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고요. 오늘부터 새롭게 오늘의 한 줄 평을 목요일 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는 일본 기시다 내각에 쓴소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봉 교수님부터. 3, 2, 1. 당신네들이 뭔 상관이야? 우와 최고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하다 말고 로켓트가 피시거린다. 발사가 안 됐나 봐. 꽝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근데 별 내용이 없는데 왜 환호가 나오죠? 걱정되죠? 걱정되지. 아닙니다. 저는 배 소장. 안 좋게 나오겠죠. 배 소장님. 기시다 정부한테 쓴소리. 3, 2, 1. 독도 가든 말든 우리 마음 기시다 그 시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오늘 배 소장 딸 시험도 보는데 좋은 것 좀 들어주지. 예? 김경래 PD는요 분위기 예. 파악 못해요. 전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해봤는데 괜찮았어요? 우리 네, 토요일날 응답하라 2021만 양재열 변호사하고 배 소장 할 때만 했는데 예. 매일매일 하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요? 네.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배정찬 소장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